조선시대 메이크업의 역사, 조선시대 메이크업 기법, 머리 양식, 옷차림, 조선시대 메이크업과 현재 메이크업 차이점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할 것은 조선시대 메이크업의 역사인데요. 지금처럼 화학기술과 제조기술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어떤 화장품을 누가 사용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인해 화장은 기방에 기녀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짙은 화장을 천하게 여겼고 일반 여인들은 평소에 피부 흠질 정도의 소박하고 수수한 화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홀릴 때에는 이마와 볼에 연지와 먼지를 칠하고 붉은 입술 정도의 화장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부장적 사상과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화장 금지령이 여러 차례 내려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짙은 화장보다는 신체가 청결해야 마음도 청결해진다는 사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규약충서라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백과사전에는 미용법, 즉 두발과 눈썹, 입술을 그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색적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에는 매분구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지금의 방문 판매원과 비슷한 매분구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인들의 외출이 많이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매분구들 덕분에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화장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시대 메이크업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대 화장을 기피하고 청결과 정갈함이 강조되었으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화장은 눈썹을 그리고 연지를 바르되 본래의 생김새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였으며 화장은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 보이면 야영이라 하며 경멸하였습니다. 이상적인 여인상은 자신의 아내, 며느리형으로 부잣집 맏며느리감의 여인상이 최고의 모범 여인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둥근형 얼굴에 살빛은 희고 흉터나 작티가 없으며 입술색은 붉으며 인중은 긴 편이어야 한다고 보였습니다. 양반가의 부녀자들의 화장은 색조 화장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엷게 하는 대신 기초 화장에 주력하여 얼굴을 윤기 있고 부드럽게 하는 면지법에 신경을 썼고 피부색을 표현할 때도 기존 복숭아생의 분을 사용하여 흰 분을 사용하는 기생의 차이를 두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존 조선시대 메이크업 기법을 고려하여 피부 표현을 하얗고 깨끗하게 표현했습니다. 눈썹은 살짝 도톰하면서 둥글려서 그렸고 눈썹은 짙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더로 뽀송뽀송한 피부 연출을 해줍니다. 쉐딩은 자연스럽게 소량만 하였고 아이 메이크업은 인간 진달래라는 단어가 생각나게끔 핑크 섀도우로 생기를 넣어줬습니다. 자연스러운 속눈썹과 섀도우로 아이라는 음영을 그려주었고 돌려서는 발그레한 느낌을 주기 위해 중앙 쪽에 해주었습니다. 립은 핑클 코라색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선시대의 머리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머리숱이 많은 여인을 미인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처녀는 머리를 길게 따 댕기를 들이며 발 뒤쪽에 툭툭 트일 정도 되어야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 머리 모양이 다양한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따은 머리와 제비 불이 댕기입니다. 이 모양은 처녀 총각의 전통 머리 모양입니다. 머리를 앞 이마 한 가운데에서 좌우로 가른 다음 양쪽 귀 위에서 귀 모양입니다. 머리를 앞 이마 한 가운데에서 머리를 앞 이마 한 가운데에서 좌우로 가른 다음 양쪽 귀 위에서 귀 밑머리를 따 뒤로 모으고 세 가닥으로 나눈 뒤에 서로 어깨를 따 하나로 엮어 늘어뜨린 머리입니다. 두 번째는 은슴 머리와 가채 머리입니다. 머리를 뒤쪽에서부터 늘어뜨리는 머리입니다. 머리를 뒤에서부터 따 앞 정수리에 둥글게 고정시킨 머리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쪽집머리입니다. 사진에서 한 머리의 모양과 같은 모양입니다.
중기부터 후기까지 결혼한 여자의 일반적인 머리 모양입니다. 네 번째로 조선시대의 옷차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자 양반들의 신분에 맞게 치마폭이 풍성하고 길이도 땀이 끌릴 정도로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색깔 역시 보라색, 붉은색, 노란색 같이 화려한 색을 섞였으며 치맛단에 금박을 넣기도 했습니다. 치맛단에 금박을 넣어 선을 두른 것을 스란이라고 합니다. 또 양반 부인들의 자기 머리 위에 가짜 머리인 가채를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와 현재의 메이크업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피부 표현은 밝고 하얗게 표현하였지만 현재의 피부 표현은 모델의 피부톤보다 반톤, 한 톤 밝은 컬러를 사용해 밝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환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눈썹 같은 경우에는 짙은 색깔로 두껍게 둥글게 그렸지만 현재의 눈썹은 모델에게 맞는 눈썹 형태로 그려주었고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장의 얇은 눈썹이 모델의 본연의 눈썹이고 그 눈썹이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델의 모발 컬러를 고려해 눈썹 색상을 모발 컬러에 맞춰주었습니다. 과거의 아이 메이크업은 핑크빛으로 자연스러운 컬러로 수채화 발색을 보는 것 같고 생기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었고 현재의 아이 메이크업은 핑크 레드빛의 자연스러운 컬러로 마치 조금 더 딥한 플럼 컬러를 섞어 섀도우를 통해 확실하게 음영을 주었고 반짝이는 글리터와 뚜렷한 아이라인, 풍성한 속눈썹을 붙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쉐이딩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 위해 쉐이딩을 조금 사용해주었고 현재에는 코, 이마, 광대, 턱 등 갸름해 보이고 뚜렷해 보이고 싶은 부분에 쉐이딩을 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블러셔는 연지라고 불렸으며 진하게 발색되었지만 현재의 블러셔는 모델에게 어울리는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에 어울리는 블러셔를 사용하여 일종의 밸런스 조정, 모든 메이크업이 조화롭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립 같은 경우에는 연지를 발라주었고 투박하게 손가락을 이용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의 립 메이크업은 모델의 피부톤과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에 맞춰 자연스러운 MLB 컬러의 립을 사용해 베이스를 깔아준 뒤 입술 중앙에 딥한 플럼 컬러로 립을 발라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K-뷰티, K-코스메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을 이끌 정도로 대단합니다. 역사적 문헌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꽤 기술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왜란 직후 선조 시대에 일본에서 발매한 아사노스유 아침 이슬이라는 브랜드의 화장수 광고 문안에는 조선의 최신 제법으로 제조한 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중기까지 화장품 제조 기술이 제법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산업화가 진행된 외국에 비해 수공업 수준이 제조 기술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많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코스메틱 덕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화장품 산업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